안녕하세요. 리얼고시원의 고시원장입니다. 고시원장은 제가 오늘부터 새로 사용하려는 닉네임이고요. 고시원장이라는 말을 좀 귀엽게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앞으로 리얼고시원의 고시원장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시원과 스터디 카페를 비교하곤 하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공통점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사업 초창기에 창업할 때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창업 비용이 결국 이제 시설이 감가상각이 된다, 그런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영하는 사장님의 시간 투입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장점과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일반적으로 창업, 뭐 일반적으로 신규 창업,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당, 이런 일반적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생소하고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장이 봤을 때는 스터디 카페와 고시원이 조금 적지 않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고 장단점을 보려고 합니다. 음, 스터디 카페하고 고시원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규 창업과 바로 승계 창업입니다. 창업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규 창업은 말 그대로 승계받지 않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고요, 업장에. 그리고 승계 창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계 창업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스터디 카페와 고시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에서 먼저 일어나는데요.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위주로 많이 창업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신규 창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고시원은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고요, 현재는. 그리고 또 신규 창업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소방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신규 창업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소방법에 관한 고시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먼저 신규 창업과 승계 창업의 뭐 장점, 단점,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 창업은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승계 창업은 영업의 허가나 등록, 신고, 이 부분을 승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은 신규 창업은 건물의 용도와 업종이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통계단이나 주차장, 하수도법 등등의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행법을 100% 만족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위반 검토 증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유업종은 신규 창업을 해도 뭐 현행법을 100% 만족하지 않아도 되겠죠. 신규 창업은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일 업종이어야 승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 등록, 신고, 줄여서 허등신, 허등신이라고 해서 다 승계 창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허등신 중에서도 대물에 대해서 허등신이 나오는 업종은 승계 창업이 가능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승계 창업이 가능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나 뭐 의료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승계 창업이 되질 않습니다. 음, 그리고 승계 창업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은 경과 규정을 적용을 해서 100% 현행법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단 여기서 소방법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100% 현행법을 만족하는 것으로, 즉 쉽게 말하면 과거의 건축법을 적용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승계 창업의 단점은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행정처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행정처분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은 승계가 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대물, 즉 가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은 승계가 됩니다. 행정처분까지. 그리고 요 행정처분은 1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승계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승계 창업할 때 행정처분이 또 주의해야 될 업종, 대표적인 업종은 뭐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PC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지금 수도권 정도만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생겨서 이미 생길 자리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장사를 많이 해봤지만 항상 프랜차이즈가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업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업체고요. 그리고 장사를 좀 해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프랜차이즈의 설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만만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 보이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치킨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에서 치킨 게임, 한국의 치킨 게임이라는 말을 지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계속 진출하고 출혈 경쟁하고 있는 게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업종이 치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대비돼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좀 그래도 나는 좀 힘든 일 하기 싫고 좀 진짜 사장의 명함이 필요하고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좀 편하게 하려는 사람,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커피숍이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스터디 카페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장사해보고 싶은 사람이 커피랑 이제 또 스터디 카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많이 돈을 벌고 그런 사업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스터디 카페, 줄여서 스카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카에 이제 가맹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할 때 반경 규정이 있잖아요. 반경 얼마, 뭐 1km 이내에는 뭐 동일 사업자가 진출을 못하게 막아준다. 본사가 이렇게 특약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스카이의 경우에는 이 특약도 무의미해 보일 지경이에요. 지금은 워낙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아서 내가 A 업체에 가입을 해서 A 업체가 내 주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B 업체, C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쟁이 과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어차피 과다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 비용부터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터디 카페는 아무래도 신규 창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